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플러 뉴스 제임스 아닙니다. 먼저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뉴스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이번 헤리티지 나잇 행사를 준비하느라 좀 무리한 건지 감기 기운이 어저께 살살 올라오면서 제가 방송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을 포함해서 요즘에 날씨가 좀 이상하죠. 새벽부터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9일 목요일 카플러 뉴스 오늘 지금부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해 5차 재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을 맞은 미국에서 코로나 5차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8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7% 증가한 12만 1,3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긴 것은 9월 25일 이후 약 2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날씨가 추운 북부의 미시건주 등 오데오 주변과 뉴햄프셔주 등 북동부가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의료팀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주민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20% 늘며 6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2% 상승하며 1,275명이나 됩니다. 오미크론 등장과 신규 확진이 늘자 그동안 접종을 주저했던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지난 7일 최근 일주일간 백신 접종 건수가 1,250만 회로 5월 이후 주간 접종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8일 기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2억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4%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지난달 15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는 교사 496명이 어제 해고됐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 496명을 해고했습니다. 8일 LA 통합교육부는 11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교사 496명을 해고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부는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이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496명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아 이들을 해고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전체 교직원 7만 3천여 명 중 백신을 맞지 않은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메이건 라일리 임시교육감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직원들과 헤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교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백신 접종하도록 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12세 이상 학생들은 오는 1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LA 교육부는 전체 학생 63만 명 중 85%가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카운티에서 오미크론 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부스터샷까지 3차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5번째 확진자는 증상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LA 보건국은 5번째 확진자와의 밀집 접촉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확진자가 미국 내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감염이 됐다고 하니 오미크론 전파력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스터샷은 18세 이상만 맞을 수 있는데요. 오늘 FDA가 16세와 17세 청소년들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FDA가 오늘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16살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FDA는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난 16살부터 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를 16살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연방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16살부터 17세 청소년이 6개월 전 화이자 백신 2회차 접종을 했고 이에 따르면 이달 중 부스터샷 대상이 됩니다. 16살부터 17세를 상대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합니다. FDA가 부스터샷 대상인 확대한 것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2회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보호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 같아 초기 연구 결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8일 백신을 2차례에 맞은 경우 오미크론에 맞서 싸우는 항체의 수준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면 예방 효과가 25배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9일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됐으며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25%인 5천만 명의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캡틴 뉴스 채널이 박혀져 있습니다. 네, 오늘 LA 전역에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은 0.3인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수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도로 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가뭄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지만 주민들이 물을 아끼지 않고 있어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터보드는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물 낭비 금지 긴급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셧오프 노즐이 없는 호스로 차량을 세척하는 행위, 정원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과다하게 물을 주는 행위,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비가 온 오늘 같은 날이죠. 48시간 이내에 정원에 물을 뿌리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비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잔디에다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 Secret Service의 총책임자가 한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경호 총책임자는 한인 데이빗 조 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Secret Service의 총책임자인 데이빗 조 씨가 조만간 Secret Service를 퇴직한 뒤 뉴욕 투자회사로 전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빗 조 씨는 트럼프 행정부 때 Secret Service의 넘버 2 자리까지 올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데이빗 조 씨가 경호를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데이빗 조 씨라는 분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을 때 진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한국 사람이 Korean American이 Secret Service 그것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보호원이 넘버 1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가겠죠. 이 데이빗 조 씨한테 I wish him the best of luck.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풀러턴 시인데요. 풀러턴 시의 첫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풀러턴 시의회가 지난 7일 본회에서 프레드 정 시의원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 시장은 5명의 시의원 중에서 4명의 지지를 얻어서 시장이 됐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풀러턴 시는 시의원들 중에서 임기 1년의 시장을 선출합니다. 정 시장은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풀러턴 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시의원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연방 대법원에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이 계류 중인데요. 보수 우위로 네, 지금 연방 대법원에는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이 계류 중인데요. 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가 낙태 피란처를 선언하고 타주 여성들이 올 경우 낙태 시술비 등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이 낙태권 보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 선언을 하고 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성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허용 범위가 매우 축소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다른 주 여성들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낙태하려는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 피난처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주에서 오는 낙태 시술 희망자들에게 여비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환자를 시술한 병원에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낙태 피난처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우회 연방대법원은 현재 여성이 낙태권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보수 우위로 재편돼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은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 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여성이 낙태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히스패닉 유권자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고정관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오늘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공화당 후보, 37%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각각 답변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공화당 동률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치면 누구를 지지할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히스패닉 유권자의 44%는 바이든, 43%는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63%가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투표해 이 그룹에서 트럼프에 약 30%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1년 만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성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패닉은 미국 내 제2의 인구 집단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히스패닉 지지자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담당자인 존 안젤로는 라티노들 사이에서 부동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부동 유권자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 다수는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들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나은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히스패닉 남성이 무려 17%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패닉이 더 이상 민주당의 표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날씨도 우중충한데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낙타 미모 대회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Camel 뷰티 패전트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미모 대회에 출전한 낙타들이 적발돼 실격됐다고 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타가 중요한 가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년 낙타 미모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 경연 대회에서는 성형 시술을 받은 낙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낙타 경연 대회에서는 입상하기 위해 낙타들에게 보톡스 주사 등 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낙타 경연 대회에서는 상금이 무려 6,600만 달러에 달한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압돌아지즈 국광 낙타 축제에서는 낙타 43마리가 보톡스 주사 등 미용 성형 시술을 받아 실격 처리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낙타의 머리, 목, 혹, 옷차림, 자세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며 보톡스 주사, 얼굴 주름 제거 등을 포함한 다른 미용 시술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우승을 위해 낙타의 입술과 코를 늘렸습니다. 또 머리와 입술에 보톡스를 주입하고 얼굴의 모양을 가다듬기 위해 필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낙타에 미용하기 위해 조작과 속임수를 모두 중단시키겠다며 이를 위반한 참가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타 사육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카페 뉴스 제니바 기자였습니다. 네, 제니바 기자님 아주 재밌고 특이한 보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연말 연시에는 기분이 싱숭생숭 가라앉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키위, 호두, 버섯, 시금치 등이 우울감 개선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키위, 호두, 버섯, 시금치. 12월 9일 목요일 카플러 뉴스 마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LA 한의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